취업난이 극심한 요즘 직장을 얻기 위한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직업을 얻게 된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알린 사람들이 취업 전선에서 당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 홈쇼핑 채널, 생방송 준비가 한창이다. 이 홈쇼핑에는 요즘 부쩍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낯익은 남성 쇼핑 호스트가 있다. 쇼핑 호스트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아는 사람 소개를 통해서 여기 그 게스트라고 있거든요. 이제 메인 쇼핑 호스트가 있으면 이 쇼핑 호스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로 게스트를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야, 홈쇼핑에서 일하는 거 꽤 재밌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난해 쇼핑 호스트 선발 대회를 통해 이 일을 하게 된 차광염 씨. 최종 합격자 11명 가운데 유일한 청일점이었다. 단순한 게스트 아르바이트에서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쇼핑 호스트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 뭐 게스트라 그러면 좀 전문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호스트의 밑바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직장을 잡기까지 고생도 많이 했다. 국문과를 졸업하고 아나운서를 꿈꾸던 차 씨는 케이블 TV에서 MC, 성우, DJ 같은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 학원 강사 일도 병행했다. 다양한 일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일도 많이 하고 한 번에 한 4가지, 5가지를 막 동시에 한 적도 막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방송국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번번이 미역국을 마시게 됐던 차광염 씨. 한동안 아르바이트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 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아나운서가 꿈이었던 그는 일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성실해서 이미 상사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놓은 상태다. 남자 호스트가 사실 굉장히 귀한 시대인데 나름대로 성량도 좋고 뭐 외모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뭐 기본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배워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을 좀 더 잘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쇼핑 호스트가 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서 다른 틈새를 봤던 차광염 씨는 지난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전체 상위 0.62% 순위를 차지한 실력자로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쇼핑 호스트가 되는 게 꿈이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뭐 취업할 때가 됐으니까 뭐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 그냥 뭐 아무거나 찾아서 하자가 아니라 진짜 그 일을 즐기면서 하려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시대를 열게 했던 블로거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던 블로그가 넷소문을 타면서 이 회사에 스카우트된 김봉관 씨. 그는 한국에서 블로그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2002년에 블로그를 시작한 1세대 블로거다. 블로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마뜩치 않아 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올라올 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조금 반대를 걱정을 하셨거든요. 왜 굳이 이름이 잘 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지만 제 주위 분들은 잘 모르는 그걸 선택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일본에도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하고 왔고요. 그런 걸 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다른 지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오히려 되게 부러워하는 편입니다. 봉관 씨가 블로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왕성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했던 그는 블로그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나갔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진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미신처럼 그런 걸 믿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선풍기 틀고 자면 여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펜데스라고 해서 한국에만 있는 도시 괴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글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오해가 있긴 한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에 올렸고요. 이 회사는 공개 채용 대신 웹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채용을 하고 있다. 김봉호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테토투스라는 툴을 통해서 이미 블로그를 운영해왔고 현업에 투어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경력 직원을 뽑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회사는 한국 블로그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봉관 씨처럼 이 회사 직원들은 모두 대단한 팬을 거느린 내상의 유명 인사들이다. 남들이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할 때 저 혼자 블로그를 하루에 뭐 3-4시간씩 하면 그때 토익 공부하던 친구들이 왜 너는 토익 공부를 하지 않고 왜 다른 일을 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찾아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자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시안적으로 당장 다른 사람 따라서 하는 거는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실력은 물론이고 어느 때보다도 지원자의 인간성을 중시한다.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 브랜드 런칭 개념에 인기 직종인 광고 대행사에 특별 채용된 박상현 씨. 상현 씨는 지난 9월 부산 지하철 승강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안전하게 구한 주인공이다.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에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하고 뒤이어서 이제 사람들 비명 소리가 들렸고요. 거기에 어떤 한 분이 떨어져 계신 겁니다. 바로 앞에. 그 이후로는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들고 있는 가방을 던지고요. 그냥 뛰어들었죠.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한 절도범이 급히 던져놓은 상현 씨의 노트북과 지갑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막막했죠.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제출할 만한 그런 자료 자체가 준비할 만한 자료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뭐 상당히 절망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는. 결국 범인은 검거됐지만 인면수심의 사건으로 인해 이 일이 더욱 크게 알려졌다.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일인가? 인터뷰 내용 중에 광고 회사를 가는 게 꿈인데 그 사람을 구하고 올라와 보니까 그 노트북이 없어졌는데 그 노트북 안에 광고 회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그 아이디어나 그런 자료들을 그것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기사를 보고 이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진짜 전문가로 키워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던 상현 씨. 난데없이 그냥 이제 사장님께서 점심을 먹자고 하시는 겁니다.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면접은 언제 들어가는 것일까 하고 굉장히 좀 스스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죠. 짜장면 집이었어. 서울로 오는 내내 긴장했던 상현 씨는 식사부터 청한 사장의 제안에 당황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둘이 한 일은 영화를 본 것이었다.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나누지 않았다. 중간에 계속 확인 전화가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려가기 곤란하니까 내일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무슨 새우젓배를 타는 게 아닌가 했겠지. 그래가지고 새우젓배 타면 먹는 게 많아서 안 돼, 남는 게 없어. 그런 염려는 안 하고 살았죠. 그렇게 특채로 뽑힌 상현 씨다. 아직 수습딱지도 떼지 못한 상현 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첫 작품을 만들어냈다. 꿈꿔왔던 일을 이룬 것이다. 일단 제가 입사해서 처음 나오게 된 신문 광고고요. 이게 나름 그래도 카피도 많이 혼나고 그렇게 하면서 욕 얻어 먹어가면서 사장님한테 조련받고 이렇게 해서 써낸 겁니다. 첫 작품이라 애착이 많이 가고요. 요거는 이제 고이고이 좀 많이 모셔두고 집에 걸어놔야죠. 좋은 광고인을 만들기 위해 사장은 상현 씨와의 동행 외근을 자주 한다. 이날 미팅의 주인공은 상현 씨의 첫 광고주. 과연 상현 씨의 광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광고는 제 마음에 들어요. 일반적인 병원 광고하고는 많이 다르다.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열심히 하죠. 난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꾀부리고 그런 거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점이 없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꾀부리지 않고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온 상현 씨.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알아보는 법이다. 우연하지만은 이거는 곧 필연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자신에게 오로지 충실한 방법만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이 그 취업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틈새를 노리는 희한이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프린터 드럼을 생산하는 백산 OPC는 연 매출이 600억 원을 상회하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의 CEO는 올해 74살의 이범형 씨. 그가 창업한 것은 12년 전, 그의 나이 62살 때다. 기업을 하나 내 손에 의해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갑 지난 다음 해에 정말 좋은 회사 꼭 좀 한번 만들어보자. 62세면은 나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저 생각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육군 장교로 24년간 복무하면서 익혔던 정보 분석력과 리더십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중령으로 예편한 이 사장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어디서건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의 장기가 발휘됐다.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특히 알루미늄 특수합금 가지고 무기의 부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평화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기술을 사장시키기는 참 안 됐고,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낸 것이 OPC 드럼입니다. 요새 수율이 얼마나 되나? 수율이 95%, 6% 나와요. 96%?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어. 치밀한 계획이 있었지만 일은 수월하지 않았다. 가족들과 떨어져 공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5년을 홀로 살았다. 15년 먼저 사업을 시작한 일본이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패기와 열정만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샘플을 만들어서 미국부터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는 지방의 중소기업. 여기서 한등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知名도도 없고 신뢰도 없고. 근데 그것을 미국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면 상대를 안 해줘요. 문전박대라는 거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뭐 처음부터 수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꼭 이것을 해낸데 하는 각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장인 내가 팔지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그런 절박감도 있고,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장의 그런 패기가 오늘의 기업을 만들어냈다. 현재 일본 시장의 65%를 이 회사의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 기업을 자국에서 밀어내는데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74살 청년 이범형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틈새를 알아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다. 그에게 큰 물은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세계였다. 대기업은 꽉 짜여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또 인정을 받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기회도 여간해서 없을 것이고, 좋은 중소기업에 뛰어들어가서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 그 전방을 굉장히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갖다 택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능력 발휘할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가라고 전 정말 구원하고 싶습니다. 유망 직종이라고 예견되는 직업들도 실상 알고 보면 틈새를 노린 경우가 많다. 병원 기업부터 행정, 홍보, 운영까지 세세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병원 컨설턴트다. 병원 컨설턴트 김지영 씨는 이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 원장님이 그 주변 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가 우리 병원 이렇게 했는데 잘 됐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다른 원장님들도 저한테 이제 여기 병원 하는데 도와줘라. 그래서 거의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그 병원 컨설턴트라는 거를 그 외국 방송에서 보게 돼서 그래서 나는 병원 컨설턴트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누가 저한테 너는 병원 컨설턴트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병원 컨설턴트 누구입니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다녔고, 일을 하면서 원장님들을 만날 때도 저는 병원 컨설턴트 김지영입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녀서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부른 거죠. 전문대를 졸업하고 경력이 취약했지만 천직을 만들어낸 지영 씨다. 하루에 방문하는 병원이 평균 10곳이 넘는데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제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내 적성에 맞는 건 뭘까, 내 적성에 맞는 걸 뭘까를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일반 회사 가서 업무 보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하는 거, 아니면 영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딱히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운 좋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운이 좋고 주변 분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막막했던 앞날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람을 만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담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영 씨는 본격적으로 병원 컨설턴트를 하게 된다. 김지영 씨 컨설팅의 핵심은 입장 바꾸기다. 자신이 상대방이라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바랄까라는 걸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한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김영 실장이 그렇게 도움을, 또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간과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병원 컨설턴트는 일반 컨설팅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다. 병원 실무 경험은 필수다. 일단 병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병원의 생리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병원을 많이 다녀본 사람도 유리합니다. 환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진 지영 씨에게 이 일은 적격이었고, 자신을 파악하고 주변을 살펴 이 일을 얻게 됐다.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준비만 오래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 가지씩 행해보는 게, 실행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마다 어지럽게 펼쳐진 간판들. 이 사이에서 특색이 없으면 살아남질 못한다. 기계적인 폰트가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아날로그적 감성의 손글씨가 유행이다. 손글씨 쓰는 사람을 캘리그라퍼 혹은 캘리그라피스트라고 하는데, 요즘 흔히 보는 손글씨의 주인공이 바로 강병인 씨다. 디지털 시대에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감성 디자이너가 바로 캘리그래퍼다. 글자 하나하나에 감정과 표정을 불러넣는 것이다. 하나의 글씨, 이제 타이틀 글씨를 쓰기 위해서 심지어 100번도 써보요. 좋은 글꼴이 나오기까지, 또는 그 어떤 디자인 컨셉에 어울리는 맞는 글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요구되고요. 하나의 글꼴이 완성되기까지 수십 번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골라가지고 시안을 디자인에 응용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캘리그래퍼인 강병인 씨는 손글씨가 예술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 2002년도에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저 혼자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글꼴을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한다, 이용한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많아서, 사실 초창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서예를 좋아했던 강 씨는 글씨 쓰는 것을 유독 좋아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붓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런 열정이 손글씨를 쓰게 된 원동력이 됐고, 한글에 대한 사랑도 한몫했다. 이름의 어떤 특징을 글꼴에 이제 담아내려고 했고요. 현대적인 멋과 어떤 젊음, 또 이슬 같은 서체를 만들려고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BS 드라마인데요. 내 남자의 여자라고요. 얼마 전 그 굉장히 좀 이슈화된 그런 드라마 타이틀인데요. 드라마의 어떤 내용도 충분히 고려한 글꼴이 되겠지만 또 작가의 성격에 따라서 또 글꼴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글씨는 한글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줬고 상품과 브랜드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외국어를 몰아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매출이라든지 회사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있고 그런 효과들은 단순하게 제품 한 브랜드를 띄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감성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캘리그라파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1월 강병인 씨가 주축이 된 전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강 씨는 커다란 한지 위에 올라가 두터운 붓으로 대작을 만들어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전시회는 손글씨가 책 표지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가능해졌다. 7명의 실력 있는 북 디자이너, 3명의 그래픽 디자이너와 강병인 씨가 함께한 작품을 보는 귀한 자리였다. 작품들을 다 보면은 각자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정말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배워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글씨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순수 미술이라고 생각했던 서예가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빛을 발한 것이다. 직업으로도 좋죠. 이 분야는 어떤 글씨를 참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서예의 어떤 정신, 또 뭐 지필목, 그러니까 서예 기본적으로 서예를 좋아해야만이 좋을 것 같아요. 캘리그래퍼 못지않게 아날로그 감성으로 똘똘 뭉친 또 하나의 쟁이가 있다.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한국 영화에 그 직업이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여기엔 모델이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 예술재본가 1호 백순덕 씨다. 인쇄된 책이나 낱장의 그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것이 예술재본이다.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묵직한 책 한 권은 그것만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 느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생소한 세계로 이끌었다. 세상 구경이나 해보자고 떠난 유학길에서였다. 제가 불란서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출판 쪽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알아보다가 예술 재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학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술재본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6년, 그래서 총 7년을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왔죠. 백순덕 씨는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재본 장인에게만 주는 국가 자격증을 따냈다. 각 분야의 장인들이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나는 그 텍스트와 함께 책의 내용과 함께 다시 재해석해서 그들의 노력을 또 총집대성해서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게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그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다른 예술품하고는 굉장히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술재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7년 전 취미로 배우다 아예 직업으로 택한 조효은 씨도 이 직업의 매력에 빠져있다. 제가 책도 좋아하고 손으로 만드는 작업도 좋아하고 이거면은 내가 평생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책 한 권 만드는데 보통 석 달, 길면 반년이 걸린다. 짧은 마음으론 할 수 없는 작업이다. 문의 전화를 제가 되게 많이 받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아무래도 그런 걱정을 더 하시니까 전화하셔서 처음부터 이거 한 달 배우면 창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런 건 좀 힘들고요. 이거는 뭐 물론 경제적인 거 먹고 살 수 있는 게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런 직업을 바라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원된 예책을 다시 꿰매고 표지를 장식하는 제본에 따라 60여 과정을 거치는 작업. 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예술 제본이다. 그만큼 지난한 작업이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 그런 의미에서 책에 생명을 불러넣는 예술 제본가는 디지털 시대를 아날로그로 물들이는 21세기 첨단 직업이다. 다른 해보고 싶은 일을 먼저 다 해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술 제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얼마든지 질문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 한편에 고이 접어주시다가 나중에 시간과 때가 적당하다 생각하시면 그때 오셔서 아주 그 노년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자리는 부족하고 실업자는 늘어가지만 그 상황에서도 직업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을 연결시켜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자신만의 고유성과 열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면 성취 동기가 높아야 합니다. 성취 동기가 높다라는 말은 그 일에 열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찍이 GE의 잭 웰치 회장은 이 성공하는 그 직장인의 자세로 열정을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열정이 많은 것보다도 더 성취 동기를 높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일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물론 더욱더 중요한 직업 선택의 과정에서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아하는 직업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선호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또 노동시장의 어떤 흐름들, 유망 직업들, 직업의 전망들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모두 탐색들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위를 세심하게 살펴라. 그리고 도전하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만의 어떤 개성, 철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음껏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정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일을 즐기면서 하려면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